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원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지난해 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 최악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었습니다. 올해도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힘을 쏟아서 일자리 예산 30조 5천억 원을 1분기 중 38%, 상반기 중에는 67% 조기 집행합니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발표가 있었죠. 올해 고용부가 집중할 5대 추진 과제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5대 추진 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더 든든한 고용 안정망 구축에 힘을 씁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노동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요. 포용적인 노동 존중 일터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을 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대표 과제를 하나씩 이슈픽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고용브리핑 365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도 7만 2천 개의 기업에 2조 2천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1분기 내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많았던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휴직 수당의 90%까지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또 10인 미만 기업에도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지난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겁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전국민 고용보험인데 제가 컨닝하는 게 너무 티가 나네요. 네, 전국민 고용보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 고용보험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험 설계사와 택배 근로자 등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2022년부터는 배달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또 임시직이나 일용직처럼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일자리를 워낙 자주 옮겨서 이 보험 가입에 누락된 노동자들을 찾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도는 저도 관심이 많이 가던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금 정말 관심이 뜨겁다고 들었어요. 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정부가 올해 이렇게 마련한 실업 부조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에 달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달 초까지 약 7만 명의 구직자들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직업훈련과 고용 알선 등을 통해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데는 필수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노력이 숨어 있는데 지난해 말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고충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좀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많죠. 이 보건의료 종사자분,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재 위험, 장기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 조건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감염과 과로 위험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연말 이 필수 노동자 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근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더 체계적으로 필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재난 발생 시 업무 발생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안전을 체계화하는 건데요. 필수 노동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지원과 처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또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죠. 배달앱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을 뜻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보호 개선 논의도 한창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내용들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산업이 증가하면서 180만 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 등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높은 재해 위험과 이 낮은 산재 보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 초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플랫폼 종사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해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 변경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도 적용하고 단체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힘든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올해도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 이 취업이 예정됐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취업이 불확실해지는 취업 빙하기가 도래했습니다.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체감 실업률은 25%입니다.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업 포기 세대, 그러니까 취포 세대죠.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취업할 의욕을 잃고 아예 경제 활동을 접은 청년층이 약 9만 명 늘어서 1년 전보다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차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연말에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청년들은 구직 활동이 정말 길어진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우선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대학, 민간 혁신 기관 훈련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를 17,000명 양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신기술 훈련 비용으로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요. 지원금은 우수대학, 혁신 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3월 중에 20개 공급기관을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산업 변화에 적응하도록 디지털과 그림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의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이 유망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앗아간 우리의 지난 1년,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